봄비가 한두 번 지나고 나면 텃밭은 반가운 얼굴만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추보다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있고 씨앗을 뿌린 줄도 모를 자리에 더 빨리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있는데 대개는 풀입니다. 특히 밭 한가운데보다 더 먼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곳이 밭두렁과 가장자리입니다. 가운데 고랑은 마음을 써서 살피게 되지만 가장자리는 늘 잠깐 미뤄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풀빛이 먼저 짙어집니다. 젊을 때에는 호미 한 자루 들고 금세 정리하던 일도 나이가 들고 나면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올 봄에도 또 저기 풀이 올라오겠구나 싶은 그 예감이 어느 순간 밭을 나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읍 외곽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온 박성호는 올해 68입니다. 20해가 넘도록 봄마다 씨앗을 뿌리고 여름마다 풀을 뽑아온 그는 요즘 들어 텃밭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수확량이 아니라 덜 지치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자주 느낍니다. 많이 심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낫고 눈에 띄는 것보다 해마다 제철에 제 몫을 해주는 것이 더 고맙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 그는 밭두렁을 다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풀이 먼저 차지할 자리라면 그 자리를 풀에게만 내주지 말고 매년 봄이면 새순을 올리는 여러 해살이 작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해마다 손이 많이 가던 밭 가장자리를 시간이 갈수록 더 든든해지는 자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풀 대신 새순이 올라오고 어떤 것은 꽃까지 피우며 어떤 것은 봄밥상에 조용히 한 가지 반찬이 되어주는 9가지 작물. 한 번 심어두면 다음 해가 기다려지고 밭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그 변화를 박성호의 봄 텃밭을 따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밭두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나자 박성호는 무엇부터 심어야 가장 마음이 편할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나 자리를 지나치게 차지하는 것을 고르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여러 해 동안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밭두렁이라는 자리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밭두렁은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물이 고이는 것도 아니고 햇볕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밭의 가장자리, 가운데와 바깥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으로 손이 가고 그 사이에 풀이 먼저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박성호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작물의 조건을 천천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한 번 심으면 해마다 스스로 올라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매년 새로 씨앗을 사고 심는 일을 반복하면 결국 가운데 고랑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너무 강하게 퍼지거나 옆 작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밭두렁은 경계이기도 한 자리이니까요. 셋째로 봄이 오면 작은 신호라도 먼저 보내주는 것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확량보다 그 자리를 바라볼 이유가 생기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볼 이유가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 박성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 작물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거창하거나 낯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부터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밭두렁에 심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음의 자리를 잡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나물로 먼저 반갑고 여름이 깊어지면 꽃으로 다시 반겨주는 삼립국화. 그리고 이름은 누구나 알아도 직접 길러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둥굴레였습니다. 박성호는 이 2가지가 밭두렁의 첫 표정을 만들어줄 작물이라고 느꼈습니다. 풀만 무성하던 자리에 처음으로 계절의 얼굴이 생기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삼립국화는 봄에는 어린 새순을 내어주고 시간이 더 지나면 환하게 꽃을 보여주는 작물입니다. 밭두렁에 이런 작물이 자리를 잡으면 가장 자리가 더는 허전한 빈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박성호는 이 점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텃밭은 먹을거리를 얻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 한번 눈길을 둘 때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삼립국화가 자리를 잡고 나면 봄에는 나물로 반갑고 여름에는 꽃으로 다시 반가워집니다. 한 자리에 심어두고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는 재미가 있는 셈입니다. 특히 밭 가장자리가 풀빛만 짙어지는 대신 노란 꽃빛까지 품게 되면 텃밭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박성호는 바로 그런 변화를 해마다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작물을 원했습니다. 둥굴레는 이름만 들으면 익숙하지만 밭 가장자리에 심는다고 하면 의외라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박성호는 바로 그 점이 좋았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작물 같아도 막상 봄에 올라오는 둥굴레 새수는 집에서 직접 길러보지 않으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렵고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둥굴레는 꽃이 피는 모습도 소박하면서 단정합니다. 삼립국화처럼 환하게 눈길을 끄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 꾸준함이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같은 밭이라도 어디는 일만 남기고 어디는 계절을 남깁니다. 박성호에게 삼립국화와 둥굴레는 밭두렁을 그런 자리로 바꾸어주는 첫 선택이었습니다. 풀을 덜 뽑게 되는 것도 좋지만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낯익은 새순이 다시 올라오는 풍경은 그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게 가장자리에 첫 표정이 생기고 나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보다 더 이른 봄을 알려주는 다른 작물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성호가 다음으로 떠올린 것은 봄이 왔다는 사실을 밭에서 누구보다 먼저 알려주는 작물이었습니다. 삼립국화와 둥굴레가 밭두렁의 첫 표정을 만들어준다면 원추리는 그보다 한 걸음 앞서 봄의 문을 먼저 여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바람 끝에 찬 기운이 남아있을 때에도 원추리는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새순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박성호는 해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제 밭이 정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느끼곤 했습니다. 원추리는 화려하게 뽐내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 작물입니다. 조금 척박한 자리에서도 제법 잘 견디고 추위가 남아있는 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밭두렁처럼 늘 신경은 쓰이지만 정성을 한가운데만큼 쏟기 어려운 자리에는 오히려 이런 작물이 잘 어울린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손이 아주 많이 가지 않아도 제철이 되면 제대로 올라와 주는 작물. 나이가 들수록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대개 이런 쪽입니다. 무엇보다 원추리의 새수는 봄 밥상으로 이어질 때 더 선명한 인상을 남깁니다. 박성호는 여러 봄나무를 먹어보았지만 원추리 특유의 부드럽고도 은근한 맛은 늘 따로 기억해 두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작물은 반가운 마음만으로 서둘러 다루면 안 된다는 점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날 것으로 바로 먹기보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충분히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차분히 무쳐 먹는 편이 훨씬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박성호는 오히려 그 수고마저도 봄을 맞는 순서처럼 여깁니다. 서둘러 많이 거두기보다 제철의 첫맛을 조심스럽게 맞이하는 쪽이 원추리와 더 잘 어울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봄의 시작을 알려주는 작물이 하나 생기고 나면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밭두렁을 조금 더 묵직하게 붙들어줄 작물들 쪽으로 옮겨갑니다. 원추리가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작물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계절을 조금 더 묵직하게 붙들어줄 작물들이 필요했습니다. 박성호는 텃밭을 오래 해오면서 처음에는 눈에 잘 띄는 작물에 먼저 마음이 가더라도 결국 오래 남는 것은 든든한 쪽이라는 사실을 자주 느꼈습니다. 밭두렁처럼 늘 가장 늦게 손이 가고 그러면서도 한번 비워두면 풀이 먼저 차지해버리는 자리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고사리와 우술로 이어졌습니다. 고사리는 누구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막상 밭 가장자리에 심는 일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작물입니다. 생명력이 워낙 좋고 자리를 잡고 나면 존재감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고사리를 섣불리 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텃밭이라면 다른 작물과의 거리나 전체 흐름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너무 좁은 자리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사리는
조급한 사람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더 잘 맞는 작물입니다. 그렇되 심어두고 곧바로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 몇 해에 걸쳐 그 자리가 서서히 달라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편이 더 어울립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다시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밭 가장자리의 분위기까지 바꾸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어느 집 마당에서도 오래된 고사리 포기 하나가 담장 아래를 조용히 지키고 있는 풍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슬은 고사리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화려하게 눈에 띄기보다 아는 사람에게 더 익숙한 작물에 가깝습니다. 박성호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낯설지 않지만 막상 밭두렁에 두고 오래 키울 생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슬을 떠올릴 때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제 자리를 다 찾지 못한 작물 같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한철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같은 자리에 남아 제철의 신호를 다시 보내주는 쪽이 밭두렁과는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든든한 작물들까지 자리를 정하고 나면 그의 눈은 다시 밭 한쪽의 그늘진 자리로 옮겨갑니다. 밭 한쪽의 그늘진 자리로 시선이 옮겨가면 박성호는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작물이 햇볕 좋은 자리에서만 제 힘을 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서늘하고 습기가 머무는 곳에서 더 제답게 자라는 것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밭을 오래 가꾼 사람일수록 빈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성질부터 먼저 살피게 됩니다. 박성호에게 곰취와 머위는 바로 그런 자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물이었습니다. 둘 다 잎이 넉넉하고 봄이 오면 반가운 새순을 올리지만 막상 곁에 두고 길러보면 성격은 꽤 다릅니다. 곰취는 사람 마음을 끄는 힘이 분명한 작물입니다. 잎이 올라오는 모습만 보아도 텃밭이 갑자기 깊어 보이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기다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강원도나 전라도 산지에서 나는 것을 시장에서 사려면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직접 그늘진 자리에 두고 키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남겨둘 만한 작물입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곰취를 이야기할 때 좋다는 말부터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 작물은 분명 매력이 있지만 어느 밭에서나 똑같이 답을 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맞지 않으면 애써 심어도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박성호도 예전에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늘이 조금 있고 흙이 너무 메마르지 않는 자리라면 한 번쯤 오래 두고 바라볼 만한 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겪어본 뒤에 건네는 말이라서 오히려 더 믿음직합니다. 그에 비해 머위는 한결 사람 쪽으로 다가와주는 작물에 가깝습니다. 곰취와 비슷한 분위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자리 적응은 조금 더 너그럽습니다. 잎이 퍼지기 시작하면 밑동에 자연스러운 그늘이 생기고 밭두렁에 자꾸만 올라오던 풀도 그 아래에서는 힘을 덜 쓰게 됩니다. 경상도 시골 어느 집 담장 아래에서도 해마다 혼자 잘 자라는 머위 포기 하나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박성호는 그래서 그늘진 자리에 무엇을 먼저 둘지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곰취보다 머위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늘진 곳까지 제 자리를 찾아주고 나면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하나 더 남습니다. 단지 잘 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올라오는 맛 자체를 기다리게 만드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풀을 덜 뽑게 되고 밭두렁이 조금씩 정돈되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지만 텃밭을 오래 가꾸어 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많이 거두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꼭 그 계절에만 다시 만날 수 있는 맛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박성호에게 그 자리를 채워주는 작물이 바로 눈개승마와 땅두릅이었습니다. 눈개승마는 처음부터 요란하게 존재를 드러내는 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눈에 익기 시작하면 봄마다 다시 올라오는 그 모습만으로도 괜히 반가워집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산간 지역에서 나는 것을 전통 음식점에서 만나려면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밭두렁 한쪽에 자리를 잡아두면 봄이 되면 그 귀한 맛을 바로 손에 챈 수 있습니다. 박성호는 이 작물을 볼 때마다 밭에도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알게 되는 맛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 올라오지만
늘 똑같지는 않고 그 해의 봄 기운과 흙 상태를 따라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집니다. 1. 더. 땅두릅은 조금 더 분명한 기쁨을 줍니다. 봄이 오면 흙을 밀어 올리듯 새순이 올라오고 막 올라온 것을 살짝 거두어 손질할 때의 느낌이 참 선명합니다. 마트에서 사오는 것과는 다르게 방금 올라온 순을 바로 손에 쥐어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 잎과 줄기가 자리를 잡으면 밑동에 자연스러운 그늘이 생겨 밭두렁을 풀보다 작물이 먼저 차지하는 흐름도 만들어줍니다. 맛으로도 반갑고 자리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으로도 반갑습니다. 박성호는 눈개승마와 땅두릅을 생각할 때마다 텃밭이란 결국 손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오는 맛을 기억하고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까지 함께 쌓여야 비로소 자기 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9가지 작물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을 더 심을지보다 내 밭에는 무엇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차분히 가려보는 일입니다. 무엇이 내 밭에 잘 어울리는지를 가려보는 일은 작물 이름을 많이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박성호는 그 점을 오래전부터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한 작물이 내 밭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큰 기대 없이 심어둔 것이 몇 해가 지나 가장 든든한 자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밭두렁에 무엇을 심을지 정할 때 먼저 햇볕과 그늘을 살피고 흙이 쉽게 마르는지 아니면 습기가 조금 머무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리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해마다 어느 만큼 손을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작물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햇볕이 비교적 잘 들고 가장자리에 작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산밑 국화나 둥글레, 원추리 같은 작물이 잘 어울립니다. 자리가 조금 넉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든든하게 풀을 눌러줄 흐름을 바란다면 고사리나 우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 약간 그늘지고 여름에도 너무 바싹 마르지 않는다면 곰취나 머위가 더 편안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짧은 봄맛을 기다리는 즐거움까지 곁에 두고 싶다면 눈개승마와 땅두릅은 충분히 남겨둘 만한 선택이 됩니다. 심는 시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성호는 여러 해 살이 작물일수록 봄의 힘을 빌리는 편이 낫다고 믿습니다. 땅이 풀리고 수분이 아직 넉넉한 때 자리를 잡아주면 여름을 건너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3월 말에서 4월 사이를 가장 좋은 때로 여깁니다. 씨앗보다는 뿌리나 포기처럼 이미 힘을 품은 상태로 시작하면 훨씬 마음도 놓입니다. 이 마음도 이렇게 하나씩 자리를 정해놓고 나면 박성호는 밭두렁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풀부터 떠올랐던 자리가 이제는 해마다 먼저 올라올 새순을 기다리는 자리로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두렁은 더 이상 남는 자리가 아닙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오는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9가지를 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밭에 맞는 한두 가지를 제대로 골라 오래 두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해마다 가장자리의 풀 때문에 먼저 지치고 있었다면 올해는 그 자리 한쪽부터 다르게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년 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이 풀이 아니라 새순이라면 그 변화만으로도 밭은 이미 충분히 달라진 것입니다. 텃밭은 한 철의 성과로만 남지 않습니다. 해마다 같은 계절에 같은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 사이에 조금씩 달라진 마음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밭두렁을 바꾸는 일이 단순한 재배 요령이 아니라 앞으로의 봄을 조금 더 가볍게 맞이하는 방법인 이유입니다.